안녕하십니까.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기 말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3주 후에 여러분들이 기말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공동된 카톡방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제더라도 전화나 문자나 그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말 프로젝트에서 저하고 같이 공유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운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사운드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운드에 이어서 마이크의 종류,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 중에서 붐 마이크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붐 마이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ENG에서 오디오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봄으로써 사운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붐 마이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이제 붐 마이크예요. 붐 마이크. 실제로 출연자가 마이크를 잡을 수 없을 때, 주로 이제 연기를 펼칠 때 붐 마이크를 사용하죠. 무대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또 스튜디오 이런 세트장에서 붐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디오는 이 붐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이 됩니다. 이 촬영 현장을 보면은 여기 트랙도 설치를 해놨네요. 트래킹을 하네, 트래킹. 트랙을 설치했기 때문에 트래킹이고, 요거는 아치형이기 때문에 촬영을 보면은 여기 크레인, 지미집 같은 크레인에 타고 아칭을 합니다. 상당히 입체적인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붐 마이크는 이렇게 연기자의 윗부분에 상층부에 카메라를 댐으로써 이 연기자가 내는 소리를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붐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붐 마이크 사용 시 주의사항. 마이크가 붐대를 건드리지 않게 한다. 이 붐대에 이렇게 어떤 그 장애물이나 이물체가 이렇게 닿으면은 이 마이크 소리에 퉁 하는 이런 그 이질적인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붐대에는 절대로 다른 물체가 이렇게 촬영 중에 닿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붐대를 건드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붐 뒤에 줄을 적절히 이용해 붐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이 붐대 잡은 이 사람의 손을 보이죠? 요게 이제 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붐대가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심점으로 작용하고, 여기 이제 물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래서 이 붐대 뒤에 추의 역할을 줘서 붐대가 수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수평이 안 되면은 이 카메라가 찍는 요 화각 안에, 이 프레임 안에 이 붐 마이크가 들어오겠죠. 이러면 촬영을 망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요 손이 아니라 꼭 무게를 이렇게 달기도 합니다. 무거운 거, 여기 뒤를 무거운 걸 달면은 수평만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게 들고 있다. 여기 뒤에 조금 무거운 거 달면은 훨씬 더 나은데, 힘을 안 써도 이렇게 수평이 이렇게 잡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수평이에요. 수평이 되도록 붐대를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높이에 대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문에서 2m 거리가 적정한 거예요. 한 요 지금 어문이 뭐 총소리다 치면 여기서 이 거리가 한 2m 정도가 최적인데 출연자의 음성을 픽업하기 위해서는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가 되죠. 이 정도의 거리가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프레임의 상층부는 요 팔을 들어서 닿는 거리 중간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끊어지겠지만 요 경계를 하여튼 잘 생각해서 붐 마이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지향각, 이렇게 이제 각은 출연자의 입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뭐 출연자의 말, 스피치나 대사 이런 것들을 수음을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마이크의 지향성은 출연자의 입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각도는 한 45도 정도. 그러나 뭐 꼭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출연자의 입방향 또는 각도는 45도 정도가 좋다 하는 것이 붐마이크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른하고 아이가 같이 출연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이 쪽으로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하면 이 아이의 수음 상태, 말하는 상태가 멀어서 어른이 말하는 이 수음 상태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다가 지향성을 해야 아이도 잘 들리고 또 어른의 이야기도 잘 들려서 이 높이에 따른 수음 차이를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키가 낮은, 고도가 낮은 쪽의 피사체의 수음 상태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촬영할 때의 문제인데 이 영상 안에 붐마이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카메라 앵글에 마이크가 걸리는지 항상 카메라 감독과 붐마이크맨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촬영 전과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붐마이크의 그림자가 이 피사체에 나올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라든지. 그러면 뭐 좀 웃기겠죠. 방송 사고 정도 되는데 제작상의 미스가 될 거예요. 아마추어리즘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 촬영 전에 붐마이크를 들었을 때 이 그림자가 여기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필요할 때는 이 아킹을 해야 된다는 거가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출연자가 이렇게 뭐 여럿이 있다든지 한 명일 수도 마찬가지인데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이런 거가 마찬가지인데 카메라가 이렇게 싹 움직이면은 이 붐마이크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디오 상황, 그러니까 마이크가 움직이면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 예, 좀 옆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수음 상태, 이 오디오가 제일 크게 들리겠죠? 근데 이렇게 갈 때, 요 상황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옮겨가면은, 오디오도 여기가 크게 들렸다가, 카메라가 일로 가면 여기가 제일 크게 들렸다가, 여기가 크게 들렸다가, 이렇게 그 오디오도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 붐마이크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아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붐마이크 사용 시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고 제작 현장에서 쓰이는 거니까 우리도
알아둡시다. 우리 영상 미디어 센터에 붐마이크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같이 붐마이크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달아서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달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붐마이크는 사용 방법이 좀 특이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ENG 오디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 ENG를 보면은 ENG의 왼쪽 편에 이렇게 오디오 패널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오디오를 담당을 해요. 채널 1, CH1, CH2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오디오를 담당하죠. ENG 촬영에 있어서 왜 오디오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ENG 촬영에 있어서 그 화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오디오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비디오에는 다행히도 오디오 상황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림보다 소리가 영상의 사실감을 더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에요. 비디오의 힘보다 오디오의 힘이 더 큽니다. 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그림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오디오를 강조하기도 하죠. 흔히 쓰는 방법이 뭐예요? 뮤직이 흔히 쓰는 방법. 감성을 자극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오디오적인 요소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나 촬영가들은 그림만 중요시하지 오디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닥 신경을 안 쓰는데 그것은 큰 오류예요, 오류. 이 그림에 대해서 중요한 만큼 오디오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촬영을 할 때 생생한 현장음, 그 다음에 인터뷰한 인터뷰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화면에 엄청난 생명력을 불러 넣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이 사운드라는 게 그 영상에 달려있는 어떤 한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미디어라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를 하고 오디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디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디오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가 다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이 오디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오의 대표적인 미디어가 뭐예요? 라디오죠. 또 요즘은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 ASMR. 오디오만으로 이렇게 컨텐츠가 돼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가 ASMR이잖아요. 자율신경 교감 사운드. ASMR. 자, 그래서 이 오디오가 그렇게 중요한데 ENG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봅시다. ENG 카메라는 모두 4개의 오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모두. 근데 보통 채널 1, 채널 2, 2개의 채널을 사용해요. 이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독립된 수신 단위를 말해요. 오디오가 섞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채널 1, 채널 2에 각각 독립되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2개를 섞어 쓸 수도 있지만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수신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널 1, 채널 2는. 그래서 우리 귀는 귀는 두 쪽이지만 이 2개의 귀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리는 사운드도 여기에 들리죠, 사실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른쪽에서 들려오는
사운드가 오른쪽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 왼쪽 귀에도 들려요. 그죠? 이쪽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개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카메라의 오디오 단위는 채널 1, 채널 2에서 이 그 오디오 신호 단자의 그 마이크에 따라서 여기에 들리는 거하고 여기에 들리는 거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채널이에요, 채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채널 1번은 여기 채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채널 여기 단자인데, 채널 1번은 외부 마이크를 통해 수동으로 메인으로 녹음하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마이크, 음성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2번 채널은 카메라 전반부에 붙어 있는 요 앞에 이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음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까? 다음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 프론트 마이크가 있는데 이 주로 채널 2에는 프론트 마이크를 통한 주변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서 인터뷰를 하고 했다 이러면은 도로가 삥삥삥삥 하고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차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막 소란한 곳일 거 아닙니까? 그 도로 한복판에서 이제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면은 채널 1에 해당되는 마이크는 지나간 행인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안녕하십니까? 뭐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면은 그 인터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독립적으로 채널 1에 달리고 채널 2에는 옆에서 뭐 빙빙 붕붕 하는 그런 음이 달려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1은 주로 인터뷰에 쓰고 그 다음에 뭐죠? 채널 2는 주로 주변은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그래요. 앰비언트 사운드. 주변음 이렇게 합니다. 앰비언트 사운드. 하지만 현장이 너무너무 시끄러우면 스탠드업이나 인터뷰를 시도할 때는 현장 음과 메인 음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따로 채널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오디오 조작 패널로 각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를 조절해야 되는데 뭐 설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1번 채널은 수동으로 2번 채널은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2번 채널을 자동으로 하면 뭐 자동으로 그 적당한 주변음이 들어올 거고 1번 채널을 수동으로 하면 인터뷰 소리만 명확하게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게인을 통해 수동으로 조정하면 주변 소음을 채널 1에서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터뷰 소리가 그러니까 지향하는 자기가 따고 싶은 쪽의 소리만 명확하게 채널 1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뭐 자동 이렇게 하는데 주변이 엄청나게 시끄럽다. 그러면은 채널 2는 그냥 자동으로 내비두고 채널 1만 수동으로 전환해서 게인을 조정을 해서 주변음을 죽이고 자기가 지향성 마이크에 지향하는 그쪽 부분에 있는 그 인터뷰의 입이 되겠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을 깨끗하게 수음할 수가 있다.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ENG 오디오용의 오디오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방법.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ENG 오디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